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가위 평화롭게 풍성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추석 연휴 첫날은 저희가 뉴스쇼 10주년 공개 방송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둘째 날도 역시 추석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타양에서 추석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오늘 1부에서 만날 이분들은 아예 먼 외국 땅 한국 이곳에 와서 추석을 보내는 이방인들입니다. 영국에서 온 분, 파라과이에서 온 두 분과 함께 하는데 제목을 좀 이렇게 달아봤어요. 어서와 한국 라디오는 처음이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외국인 두 분과 함께 한국의 문화, 한국의 명절, 한국의 여행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마련한 2018 추석 특집. 오늘 1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어서와 한국 라디오는 처음이지. 한국에 오래 살아온 외국인 게스트 두 분을 초대해서 그런데 한국말은 아마 저보다도 잘하실 거예요. 이분들과 함께 한국의 문화 이야기, 추석 이야기, 또 한국의 특별한 여행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2012년에 한국 맥주가 북한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 이런 아주 솔직한, 어떻게 보면 발칙한 그런 기사로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분이세요. 전 이코노미스트 한국특파원 출신 다니엘 튜더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발칙한 기사를 쓰셨었어요? 네. 인정합니다. 예. 인정. 근데 뭐 냉정한 사실이었습니다. 냉정한 사실. 맛이 없었죠. 그러고 나서 쓰고 나서 한국 맥주 회사에서 항의 같은 건 안 왔습니까? 예, 좀 있었어요. 어떤 매체들 이 외국 분이 한국 맥주 문화 잘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 모르나 아니냐.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맥주 회사들도 좀 화가 났죠. 약간. 근데 뭐 90% 정도가 이 영국 놈이 맞는구나. 영국놈이 맞나? 이 영국 사람이 맞는 말 했네. 이런 분위기.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양반이 뭐 오히려 칭찬을 받으셨네요. 한국 여러분부터. 조금 바른 말 했다고. 네. 그래요. 자,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저요. 먼저 이렇게 치고 들어왔어요. 이분은 왜냐? 방송에 아주 익숙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아마 라디오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건 여러분 흔치 않으실 거예요. TV에서 얼굴을 자주 비추는 파라과이 출신의 아비가일 씨. 인사 직접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비가일입니다. 지금 그 여행지 소개 이런 걸로 TV에 자주 나오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방송인으로서 예전에 많이 방송인 아비가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랬었는데 네. 요즘은 거의 이제 여행 가이드 여행 가이드로 거의 문화해설사 선생님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다니엘 씨. 네네. 그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8년 반 정도? 예. 계속 왔다 갔다 해서 2004년, 7년 사이, 2010년, 13년 사이? 예. 그리고 뭐 1년 반 전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예. 한국 떠날 때마다 그리워서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예. 한국에 있다가 또 영국에 일 생기면 갔다가 근데 가서 있다 보면 한국이 생각나요? 네. 마치 향수병처럼 홈식처럼. 예. 아니 영국에 가 있으면 한국에 어떤 게 떠올라요? 무엇보다 뭐 친구들. 친구들 거예요. 그립고 예, 한국 예. 친구들. 그래요. 아비가일 씨는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비가일 씨는? 저 이제 13년 됐어요. 13년? 네. 그러시구나. 게다가 오래됐죠. 제가 듣기로는 가족 중에 아예 한국 분과 결혼을 한 가족분이 계시다고. 예, 그렇죠. 이제 엄마 쪽으로는 한국이란 정말 인연이 아주 깊은 사연들이 많은데요.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 쪽 가족이랑 한국 옆집에서 한국 친구들이 왔었대요. 예. 엄마가 꼬맹이 때? 예, 7살 때 정도? 어허. 근데 그때부터 이제 옆 친구들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파라과이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으니까 서로가 신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친해지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김치도 얻어먹고 김도 얻어먹고 하면서 친구가 됐는데 예.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니까 예. 양쪽 다 또 이제 청소년 되고 예. 또 아가씨가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이제
관계가 사랑을 되고. 맺고 우리 이모 3분 계시는데 예. 3분 다 한국 사람이랑 와. 결혼을 했거든요. 이모 3분이 다 네. 한국 남편. 네. 그래서 저희 어. 사촌 오빠 언니들 네. 이제 혼혈 가족들도 많고. 아, 그럼 뭐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한국과. 네, 맞아요. 그러면 조금 더 특별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비가일 씨는 이 명절 문화, 한국의 명절 문화 보고 어떠셨어요? 명절 문화 보고요. 와, 진짜 이 명절을 위해서 거의 1년 기다렸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기도 하고 예.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아, 맛있겠다 하는 모습도 있고. 그래요. 음. 아니 튜더 씨, 다니엘 씨. 아니 한국에 8년 반이나 살았으면은 벌써 명절을 몇 번 보낸 거예요. 네. 추석, 네, 설 네, 이렇게 네. 하면 16번 이상 네, 그죠. 보낸 거잖아요. 엄청. 예. 한국의 명절을 처음 보고 놀라진 않으셨어요? 명절 문화라는 물론 거? 좀 뭐냐면 물론 뭐 영국에도 크리스마스 같은 거 있긴 한데 근데 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와, 이 굉장히 뭐 스트레스풀하진 않을까 뭐. 예. 아 저렇게 귀성 행렬 네. 막 4시간 5시간 고속도로에 네, 차 네, 네. 쫙 특히 막혀가면서 뭐 목포 가시는 분들 아니면 아. 먼 곳에 10시간씩 예, 걸려요. 예. 그런데 예, 예, 오 예. 저렇게까지 예, 예. 해서 고향 내려가는 거 네, 신기하다 네, 이런 네. 생각 그래서 뭐 놀라웠어요. 네네 놀랍고 남녀 차이 좀 있죠 추석 때. 남녀 예. 차이 있죠. 예. 며느리들이 다 쭉 써가지고 네, 부엌에서 네, 네. 음식 만들고 남자들이 술 마시면서 뭐 고스톱하는 거면서 예. 아니 영국 남성 사실은 서양은 이제 한국보다 훨씬 어떤 성평등 남녀 평등에 있어서는 뭐 앞서가는 곳인 게 분명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어느 예. 정도까지. 예. 적어도 부엌에서만큼은 키친에서만큼은 성평등 있지 않아요? 요즘엔 어린 커플들 경우에는 대부분 맞벌이죠. 대부분 예. 맞벌이니까. 그래서 뭐 그냥 평등하게 뭐 그 집에서 뭐 설거지나 뭐 요리하는 일. 예. 알다시피 뭐 영국 음식 맛이 없긴 한데 어쨌든 아마 5분 만에 뭐 뭔가 막 만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럼요. 예. 골고루 예. 나눠서 일한다. 네. 남녀가. 네. 그렇죠. 그런 문화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 보니까 특히 이제 명절 같은 경우에 평소에 뭐 커플들 젊은 커플들이 안 그렇지만 네네 그렇죠. 명절이 되면 며느리들이 부엌에 쪼르륵 들어가서 네. 다 음식 만들고. 네. 아마 세대간 차이 아닌가. 그리고 대부분 뭐 나이 많으신 그래서 뭐 그분들이 있는 자리에 그 어린 이상하죠. 며느리에게 뭐 시키는 거 예, 보면서 예. 야 예. 희한하다 이런 아마, 생각. 예. 뭐 10월대 특징 중 하나 아닌가. 그래. 예. 다니엘 씨, 그 명절에 뭐 하면서 보내세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집에서 방콕 놀고 뭐 방콕. 그냥 책이나 읽고 뭐 책이나 글 쓰고 읽고. 뭐. 아비가일 씨는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이제 한국에 가족들이랑 있어가지고 계시니까. 엄마랑 또 이제 남동생들 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아마 방콕 갈 것 같아요. 결국은 다 방콕이시네요. 네. 두 분 다. 대부분 외국인들, 한국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럴 네, 수밖에 근데 없죠. 또 우리 가족은 또 한국이랑 인연이 많잖아요. 또 이제 다른 외국인 가족들과 좀 조금 다르게 다르게. 다른 면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 엄마가 한국 사랑 이런 게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아마 엄마가 또 이제 한복 입자 이렇게 약간 떼쓰지 않을까요? 한복 입자. 한복도 있어요. 한복 아비가일 있어요 씨는? 집에. 그래서 이야. 얼마 전에는 한 2년 전인가 예. 그 밤이 돼가지고 예. 갑자기 한복 입고 나타나가지고 어. 강강술래 하자고 옥상에 올라갔어. 강강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가족이네요. 그래요. 거기는. 그래서 조금 그랬습니다. 옆집도 계시는데 그 보니까 옥상에서 외국인 2명이 강강술래를 하고 있으면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상하잖아요. 말렸어요. 엄마를. 했는데 빨리 하고 내려갔어요. 빨리 하고 내려가. 창피했습니다. 명절 얘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다니엘 씨 네네. 한국에 8년 동안 한국 네. 문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신기하다 혹은 뭐 좀 놀라웠다 이런 게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뭐 와 이 사람들이 술 진짜 좋아하는구나 뭐 생각 들었어요. 술 예. 진짜 좋아. 당연히 뭐 영국인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당연히 뭐 저도 뭐 술 마시는 게 좀 좋아하는 편. 좋아하는 근데 편이지만 근데 뭐, 와우 한국이 너무 독특한. 무섭게 마셔요. 예. 끝까지 뭐 새벽 3시, 4시, 5시까지 뭐 1차, 2차, 3차 뭐 10차까지 뭐
노는 게 좀 와 진짜 독특하는구나 뭐. 독특하구나. 예. 아니 영국 분들은 그 직장 끝나고 회식 문화 이런 거 없습니까? 아 이런 뭐 억지로 억지는 마셔야 없어요. 한다는 회식 문화 없긴 한데 그냥 뭐 회사 동료들과 친한다면 그리고 펍으로 가서 뭐 맥주 두세 잔 마시고 딱 뭐 그 정도만. 늦지 않게 헤어지고 펍에 가서 이제 마음 네. 맞는 사람들 네. 있지만 억지로 네. 야 우리 팀 다 같이 회식 이런 건 네, 있어.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한국도 네, 한국에도 없어지는 거죠. 한국도 많이 없어지긴 해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게 네. 우리 팀 다 오늘 회식 이러면은 다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런 사연이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아비가일 이제 씨. 여행 프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제작진들이 네. 두 팀으로 나눠져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모이면은 사람 많아요. 많죠. 한 15명, 20명 정도 됐는데 예. 이게 밥을 먹었어요, 먼저.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술 한잔 하러 가야지 하고 응. 다들 이제 나 싫어요. 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음. 이제 피디님은 자유롭게 가고 싶으면 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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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하게 가. 이러는데 또 이제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피디님 혼자 노래만 가서 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말을 못 하고 그냥 가게 된 거예요. 또 이제 노래방을. 따라서. 근데 이제 한 명씩 좀 특이하게 봤었는데 네. 이제 화장실을 간다고 해요. 근데 한 명씩 없어져요. 화장실을 간다더니 나오질 않아 화장실에서. 그래서 참 신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피디님도 눈치를 채셨는지 누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은 가방을 붙잡는 거예요. 가방을 우산을 붙잡고 가방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것도 독특한 한국 문화죠. 네, 그러니까 재밌어요. 회식 문화 자체도 독특하고 다니엘 씨 말처럼 아비가일 씨 말처럼 회식을 또 갔다가 몰래 빠져나가는 것도 몰래. 신기한 한국 문화. 네. 맞아요. 아비가일 씨는 진짜 그 한국에 와서 놀랐던 좀 신기했던 흥미로웠던 한국 문화 어떤 게 있어요? 흥미로웠던 한국 문화. 네. 제가 이제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다 자연스럽네요. 이제 옛날에 뭐가 흥미로웠을까? 그냥 이제 밥 같은 거 먹을 때 예. 반찬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많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차릴 필요가 있나 그런 아하. 생각도 들고 아, 그때 먹고 나면 설거지가 많잖아요. 또 많죠. 설거지 한국 음식. 하는 것도 좀 힘든 것 같고. 음.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신기한 점도 있고 이거는 우리랑 다르다 하지만 우리보다 낫다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보다 낫다 하는 건 뭐예요? 우리보다 낫다 이제 예절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예의 바른 존댓말도 거, 쓰고 존댓말. 또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아, 그 까득하게 한다고 하죠. 이제 그런 것 깍듯하게 한다고 하죠.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다니엘 씨 영국 영어에는 사실은 존댓말이란 게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누군가 뭐 엄마한테도 아니, 뭐 선생님한테도 그냥 뭐 네, 미스터 그냥 암암리에 응. 표현해야 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리스펙트 같은 거. 그 아마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뭐 존경의 표시는 할 수 네, 있지만 네, 네, 우리처럼 네. 요자를 붙인다든지 이런 게 없는데 네. 처음에 한국말 배울 때 어렵지 않았어요. 존댓말. 지금까지도 어려운 거죠. 지금도 어려워요. 존댓말도 어렵고 근데 뭐 어려운 점 엄청 많은데 특히 뭐 존댓말, 뭐 높임말, 그냥 뭐 문법. 문법 한국 당연히 뭐 영어랑 완전히 완전 다른 다르니까. 모습이죠. 예. 한국말 배우면서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습니까? 말하기도 전에 웃으시네요. 안락사라는 단어 있죠. 안락사 암살이라는 강아지. 말도 있죠. 있죠. 안락사 암살 있죠. 근데 뭐 3, 4년 전 얘기인데 우리 고양이 나이 굉장히 많아서 예. 그 몸이 아파서 거기는 뭐 안락사 키우던 시켜야 예. 했었는데 근데 한국 친구에게 뭐 설명하는데 뭐 우리 고양이를 암살 시켜야 했다. 그래서 이 친구 뭐 빵 터진 거. 우리 고양이를 너무 아파하니까 뭐 마틴 안락사 루터 시켜야겠다라는 킹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고양이를 암살시켜야겠어. 그 한국말이 묘한 데가 있어요. 네, 네, 네. 아다르고 네, 네. 어다르. 그럼 한국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빵 터졌어요. 아비가일 씨는 지금은 뭐 너무 한국말 잘하지만 예전에 에피소드. 약간 창피한 것도 있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기숙사에서 지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여자 언니들 있었죠. 이제 여자들끼리 방을 같이 그렇죠. 쓰니까. 예. 그때 저는 이제 한국 이름 외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국 이름. 한국 이름 외우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 한국 이름 외우는 게? 글쎄요. 너무 어렵기도 좀 다 하고 비슷비슷한 세 다 글자에다가 비슷하기도 하고
소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국에 오자마자 어렵잖아요. 예, 예. 단어 외우기도 어렵고 뭐 영민 아니면은 뭐 동건 이런 것들 이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친구가 내가 그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더니만 예. 그 언니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한국은 너무 쉬워. 이름 외우지 않아도 돼. 왜? 그냥 여자면은 무조건 언니라고 해. 그리고 남자면 무조건 오빠라고 하면 돼. 남자는 다 오빠, 여자는 다 언니. 그러면 너 살기 편해. 아주 좋아. 밥도 많이 얻어먹을 수 있어. 라고 해주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있더라도 그거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빠졌어요. 근데 상관없어. 그때 나는 신입이었으니까 내가 제일 어리지 학교에서. 그럼 상관없었는데 예. 문제가 누가 대상인지 얘기를 안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난 리포트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날. 그래서 교수님한테 아 교수님 죄송해요 저는 리포트 안 했어요 못했어요 얘기를 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학생들 다 있는데 오빠 교수님한테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 나도 모르니까. 오빠 속으로는 좋아하셨어요. 오빠 저 숙제 없어요. 얘기한 거예요. 학생들 반응. 이게 뭐냐? 이렇게. 교수님 반응. 교수님의 얼굴 빨개져가지고 빛나게 얘기해요. 결국 점수 몇 점 받으시나요? 그 점수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한국말 그렇죠. 한국 문화가 이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또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자, 좋은 거 얘기해봐. 좋은 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은 안 좋은 거 좀을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먼저. 저는 먼저 예전에 좋다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싫어졌어요. 뭔데요? 아주 심각한 일인데요. 점점 내 문제가 커져가고 있어요. 뭔데요? 이제 한국 처음 왔을 때 저는 이제 19이었고 굉장히 어렸죠. 한국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쏜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언니들이랑 지내려고 했었죠. 언니 같이, 오빠들하고만 지내야겠구나. 맞아요. 이제 그랬었지. 이제 언니들이랑 오빠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에이 오빠가 쏠게. 언니가 사줄게. 이러면서 그렇게 잘 지냈죠. 근데 문제가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점. 이제 내 주변에 더 이상 언니가 없는 점. 없어요. 그래서 점점 자꾸만 동생들이 생긴다는 점. 좋았다가 지금 싫어진 문화. 네, 나이 많은 사람이 쏜다. 옛날에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타니엘 씨는 이건 참 영국보다 좋더라. 한국의 문화가 뭐 어떤 게 좀 영국인 생각하면 뭐 차가운 면 있어요. 가끔 차가운 면 있고 그리고 뭐 아마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듯이 뭐 겉으로 보면 너무 폴라이트하긴 한데 근데 마음속에는 다른 면이 있죠.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점잖고 당연히 뭐 폴라이트해야. 폴라이트한데 전통 영국 문화로 폴라이트해야. 폴라이트한 면 보여줘야. 만두 같은 사람이네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직설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좋은 점이란 말씀이시죠? 그게 좋은 점으로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이제 살아보면 일본인들을 접해보면 저 사람이 날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내 욕을 했다. 뭐 이렇게 겉과 속이 좀 다른 면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대해보면 그 금방 표시가 난다.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일반화하기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주 일반화는 못해도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너무 직접적이어서 직설적이어서 상처받진 않아요? 가끔 상처받아요. 한국 사람 왔을 때 약간 통통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you are fat 이런 애도 좀 있었어요. 뚱뚱하시네요. 이런 얘기 막 해요? 영어에서 그러면 안 되는. 근데 저도 옛날에 상처받았거든요. 어떤 거? 아비가일 씨 살쪘네. 옛날에 참 날씬했는데. 그런 얘기 우리 막 하죠. 살쪘네. 진짜 기분 나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빼면 그거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제 어떤 사람 만났어요. 얘기해봐요.
살쪘네. 아비가일 씨, 살쪘네. 그쪽도 만만치 않네요. 네네. 그렇게 그렇게 받아쳐. 하면은 네. 괜찮아요. 인정합니다. 네. 다니엘 씨 배우셨죠?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재밌네요. 전문가시. 재밌네요. 오늘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와 한국 라디오는 처음이지라는 제목으로 영국에서 온 다니엘 튜더, 파라과이에서 온 아비가일 두 명의 외국인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오늘요. 추석 특집 1부와 2부가 있어요. 오늘과 내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 내일 조금 더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두 분 중에 한 분의 신청곡으로 좀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8년 사신 다니엘 씨 먼저 해볼까요? 네. 어떤 한국 노래 좋아하세요? 네, 혹시- 한국 노래 많이 들으세요 일단? 예, 당연하죠. 원래 뭐 K-팝이나 이런 대중가요보다 인디 음악 인디 좋아하는 음악을 편인데 좋아하세요. 혹시 아소토 유니언 김반장 아시죠? 저 아소토 예, 유니언 예, 좋아하는데. 예, 진짜 네. 뭐 능력자 음악인이라고. 오, 김반장. 예. 예, 한국 처음 왔을 때 최초로 좋아한 한국 노래, 한국 뭐예요? 노래 바로 Think About You라는 곡이에요. Think 이거 About 신청하고 You. 싶어요. 그 한국 처음 왔을 때 Think About You 들으면서 좀 외롭기도 하고 이럴 때 달래고 그랬어요.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뭐 들어보니 이게 좋은 노래네. 자, 알겠습니다. 다니엘 튜더의 신청곡. 바깥에서요. 요청이 하나 들어왔는데 좋아하는 곡이니까 조금만 좀 불러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있잖아요 그 부분 거기. 자, 띠브르르 그거 들으면서 우리 오늘은 인사 나누고 두 분과 내일 다시 한번 추석 특집으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Think About You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추석 특집 2부로 돌아오죠. 언제부턴가 많은 말이 왜 우리에게 필요 없었지 수많은 밤을 함께 보내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2부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휴에 TV들 많이 보시죠? 심지어 가족 친지들 만나서도요. TV는 틀어놓고 담소를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돌리다 보면 요즘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먹방, 먹거리를 소재로 한 방송들입니다. 도대체 이 먹방이란 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오늘 추석 특집 2부에서는 문화평론가 이영미 씨와 함께 먹방의 역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아니면 들으실 데 없을 거예요. 잠시 후에 시작하죠. 뉴스쇼 이분이 나오시면 명절이 시작됐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대중예술평론가 이영미 씨 오늘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번 만난 게 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성탄절에 만나고 그전에 또 추석에 만나고 그러지 않았나요? 여기 무슨 뭐 월간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명절 특집 이영미 거의 지금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고정이 되고 있는 느낌이 개간입니다. 살짝. 개간 이영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추석이 왔네요. 그렇죠. 명절 되면은 이영미 선생님은 주로 뭘 하면서 보내세요? 밀린 일도 하고요. 전 뭐 당연히 가족 만나고 성묘 가고 그런 거 있고요. 똑같아요. 음식을 친지들 오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했죠. 예. 이제는 조금 덜해요. 이제 부모님들 세대가 연세가 드셔서 이제 그만하자. 너무 힘들다. 이제 이렇게 조금씩 친정에서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좀 그만 좀 하자. 아침 먹고 나면 설거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점심 차려야 그렇죠. 되고 점심 먹고 설거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저녁 시작해야 되고 우리 이거 이제 그렇죠. 그만하자. 예. 야. 너무 힘들다 이제. 그거 괜찮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어른들 세대가 먼저 좀 줄여주시면 예. 아래 세대가 훨씬 편해지죠. 그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래에서 줄이자 그러면 이제 좀 들이대는 것 같잖아요. 대드는 것 같고. 항상 위에서 맞습니다. 가장 큰 어른이 이번에 요거 빼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여러분 보내고 계세요? 이번 추석에는 음식 누가 하십니까? 오늘요.
늘 그 이영미 선생님이 명절에 나오면 음악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혹은 뭐 드라마 이야기 이런 노래 거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거 했었죠. 오늘은 먹방. 저는 이 주제를 골라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음악 쪽이 전공이신 줄 알았는데 음식도 잘하십니까? 아니에요. 저 음식책을 요번에 3번째 낸 셈이 됐어요. 위대한 식재료라는 책이 올해 나왔으니까. 위대한 식재료. 예. 근데 음. 그거는 음식은 진짜 저한테는 그냥 뭐라 그럴까? 글쓰기로서는 비전문 영역? 그래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뭐 난 이렇게 해 먹었더니 이렇게 맛있게 먹는다. 뭐 아하.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쓰신 책이군요. 네, 뭐 레시피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 뭐 네. 효능에 있다 이런 거를 증명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좀 예, 편하게 음식책을 가끔 쓰는데요. 또 그게 편하게 쓰니까 편하게 읽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음식책을 편하게 쓸 수 있었다는 얘기는 평소에 어쨌든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잘 해먹죠. 잘 하세요. 맛있습니까 만들면? 네, 맛있어요. 정말. 와 부럽다. 네,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걸 즐겨요. 즐기기도 하고 해놓고 네. 내 음식을 내가 먹는데 맛있다. 물론 뭐 제일 맛있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건 모든 주부들이 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남이 해준 밥도 맛있어요. 네, 근데 또 네. 제가 하는 것도 제가 맛있고요. 어떤 거는 사 먹는 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맛있는 게 몇 종목이 있고. 어떤 거요? 빈대떡 와 빈대떡. 하고 만두. 만두 빚으세요 네, 집에서 네, 네. 속까지 다 만들어서? 예. 이야 보통 분이 아니시네 이분이. 근데 왜냐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아버지 쪽 고향이 개성 쪽이에요. 북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사셨는데 네, 아무래도 네. 그 음식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웬간한 거 먹어도 그 네. 맛이 잘 나지 않아요. 빈대떡 잘하시고 만두 잘하시고 언제 한번 놀러 가야겠습니다. 네, 오세요. 자 이렇게 전문 영역은 아니지만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 이분이 자신의 전문 영역인 대중문화하고 음식을 엮어가지고 연구를 하신 게 바로 먹방의 역사를 연구하신 거네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먹방은 아니고 쿡방 쪽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먹을 거를 다루는데 주로 예. 음식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아하. 거로만 모아서 얘기를 해왔어요. 요즘 같은 그 먹을거리를 가지고선 하는 프로그램들이 왜 그렇게 인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들의 시선을 끄는 자극적인 소재가 있다고 방송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죠. 그건 뭐 연구자 입장에서도 참 들을 만한 얘기인데요. 어떤 거예요? 뭔가 긴장감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음. 본능을 자극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인간의 기초적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성욕, 식욕, 수면욕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텔레비전에서 제일 다루기 만만한 건 사실 식욕이에요. 그러네요. 성욕이나 수면욕은 뭐 어떻게 표현할 그렇죠. 방법이 표현할 없고 방법이 없어요. 성욕을 공중파에서 막 다룰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도 무슨 동물, 아기, 뭐 응급실, 응급실? 예, 응급실 나오면은 항상 왜 드라마에 1회나 2회에 꼭 응급실이 나온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확 사람을 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막 와. 왔다 갔다 한다. 게다가 막 예, 확 예. 밀고 침대 밀고 들어가잖아요. 예, 후다다닥 들어가고 속도 뭐. 엄청나게 빠르죠.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긴장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1, 2회 때 사람의 시선을 자극하기 위한 이게 장치들이 있죠. 공식이군요. 그게. 아, 그럼요. 근데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먹는 것도 이제 공중파에서 다루기 가장 쉽기도 하고 식욕을 예. 자극하는 프로그램 이게 늘 인기가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음식 관련된 쿡방들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저도 이거 연구를 하면서 찾아본 건데요. 27년에 1927년이요? 네. 와.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 라디오 공중파가 쏘아진 게 1927년이에요. 예. JODK 경성방송국이라고 해서요. 이게 일본 요리사를 초청해서 라디오 요리 강습 프로그램을 방송한 게 최초인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일본 오사카 방송에서 인기를 모았던 요리 강습 프로그램을 본따서 경성방송국에서 한번 해본 거죠. 1927년 일본어로. 우리나라 그쵸. 방송이지만 일본어로. 그 당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일정 네. 강점기니까. 요리 강습 프로그램을 시작한 게 처음이다. 네. 근데 이제 방송 바깥에서 요리 강습이 있었으니까 그걸 방송으로 들여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면 한 1910년대 이미 그때부터 요리 강습이 있었대요. 이게 굉장히 이른 거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집에서 보니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거 말고 전혀 아닌 사람들을 거죠. 모아다가 요리 강습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개 신여성들이 수강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요리 강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바로 그 성격을 말해주는 건데요. 예.
좀 계몽적인 것, 그러니까 생활 개선, 뭐 위생, 경제, 영양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대적인 신지식을 뭐 밥이야 누구나 다 해먹고 살았죠. 뭐 우리가 그렇죠. 수천 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거야. 뭐 행주는 삶아야 돼. 네. 무슨 칼은 이렇게 써야 돼. 도마는 어떻게 써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1933년 동아일보 자료 하나를 제가 지금 받았는데 이렇게 네. 써 있네요. 다수의 신여성들은 칼자루를 어떻게 쥐는지, 고기를 어떤 때 어떻게 써는지, 어떻게 재미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다. 사실 신여성들이 수강생이 돼서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집에서 별로 음식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칼자루를 안 쥐어본 규수들이 온 거죠. 양반집 교수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개화한 사람들이니까 더더욱 안 해본 거죠. 집에서 무슨 결혼을 위해서 뭘 해봐 이런 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니고 있는 여자애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보면은 칼자루 어떻게 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요리 강습을 많이 듣는다. 그렇군요.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라디오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네. TV 요리 강습으로 넘어간 게 언제쯤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TV가 우리나라에서 56년에 처음으로 TV 방송이 시작돼요. 굉장히 이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다가 그건 한 1년 남짓하다가 사라져요. 그다음에 1961년 12월 31일에 KBS TV 방송이 시작됩니다. 예. 12월 31일 진짜 웃기죠. 무슨 개국을 그러고 보니까 그 아니, 해의 마지막 날. 네, 1월 1일 날 하면 되지. 62년 1월 1일 날 하면 되지. 왜 하루를 못 참았을까요? 그 61년이 어떤 해인가 생각하면 돼요. 61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5.16 쿠데타. 네, 그러니까 정권을 새로 잡아서 예.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 해가 가기 전에. 그렇죠. 연말까지 개국하라. 연내 개국이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거의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이 9월부터 난리를 쳐서 예. 세상에 라디오밖에 안 해본 사람들이 예, 예. 9월부터 모여서 12월 개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올해 안에 우리 TV 개국해야 돼. 그렇죠. 근데 도저히 할 환경은 안 됐던 건데 억지로 억지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이 된 예, 거예요. 그래서 개국 방송하고 며칠 동안은 못했대요. 프로그램이 없어서. 야, 재밌는 뒷얘기네요. 재밌죠. 재밌는 정말 뒷얘기네요. 방송사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TV 방송이 그때 시작했으니까 결국 예. TV 요리 강습의 시대는 60년대부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옳죠. 60년대 TV 요리 강습 어떤 거 있었어요? 아마 그때부터 텔레비전에서 요리 강습을 보신 지금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하선정 이런 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선정은 저도 알죠. 요리 연구가 하선정 씨. 네. 그러니까 요리 연구가 하선정의 시대가 열려요. 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요리 강습이 시작되면서. 제가 기억하는 하선정 씨는 무슨 그 학원도 하고 네. 젓갈 같은 것도 막 이분 상표로 내고 그렇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리 강습을 해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브랜드화한 거예요. 아하. 그렇게 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예. 하선정이란 이름이 유명해진 것은 확실히 TV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초기에 요리 강습을 하셨던 분들은 요리 학원 원장님들이셨던 거죠. 그래서 54년부터 종로에 이제 수도 가정 요리 학원이란 걸 하고 계시는 분이었고 예. 하선정의 시대가 열리다가 대부분 그 요리의 맥은 여성 가게로 내려옵니다. 어떻게 해요? 하선정의 동생인 하숙정이 그 프로그램 이어받고 또 70년대쯤 되면 이종임이라는 분 아마 이종임 씨 지금도 활동하시잖아요. 이종임 씨. 하시죠. 그분이 하선정 씨하고 어떻게 조카.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하숙정의 딸. 하선정 연구가의 하선정의 동생 하숙정 씨의 딸 이종임. 네. 그렇군요. 그래서 70년대쯤 되면은 이제 편성 안에 요리 네. 강습이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됐다고 하죠. 사실 요즘이야 이제 먹는 것, 먹방이 인기지만 요리 연구가들이 나와서 정말로 각 잡고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은 네.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그렇죠. 당시는 어느 정도나 인기가 있어서 대단했다면서요. 어쨌든 고정으로 있다는 것은 그걸 보는 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요리 프로그램 쿡방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게 이제 이분들이 신교육을 받은 가정학 전공자들이잖아요. 예, 요리 학원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요리 강습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계몽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본 음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 밥하는 법, 김치 담그는 법 이런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리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뭔가 아. 집밥과는 다른 특별한 음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늘 그걸 보세요. 옛날에 보면은. 예. 근데 보고 꼭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요? 저걸 어떻게 집에서 해먹니? 근데 또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 사갖고 오라고 해요. 근데 그 맘대로 안 돼요.
그다음에 꼭 계량컵 이런 거를 써서 맞아요. 정확한 계량을 해서 하는 레시피를 이렇게 딱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는 늘 여성 강사와 여성 아나운서의 조합이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사실은 남성 요리 연구가의 남성 남성 그렇죠. 진행자 남성도 막 이런 굉장히 식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는 여성 강사와 여성 아나운서. 그러니까 어. 시청자는 주부 혹은 예비 주부로 설정이 돼 있는 거고 모든 이제 강습이 주부님들께서는 집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음식 만들기는 여성의 목. 그렇죠. 남자들 보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성적 분업이 고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기가 바로 요리 강습의 이거 초창기. 네, 그렇죠. 70년대. 그러니까 여자가 음식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 여자만이 하는 것, 남자는 부엌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물론 옛날 노래 같은 것도 보면은 음식은 꼭 여자하고 연결이 돼서 나오거든요. 남자가 부르는 노래이건 남자가 지은 노래이건 상관없이. 쌤 그럼 우리 여기서 노래 하나를 좀 듣고 가면 좋겠는데. 네, 제가 일제 강점기 때 거를 골랐는데요. 그냥 예. 1절씩만 짤막하게 들어도 다 이제 감이 잡힙니다. 황금심의 울산 큰애기인데요. 이게 김상희 씨가 부른 울산 큰애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울산 아가씨라고 부르고 있는 그 곡. 예. 그 곡이 원래 대중가요예요. 예. 1940년대 초반에 황금심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황금심의 울산 큰애기. 울산은 산나무 그늘 경기도 좋지만 인심이 좋고요 큰애기 마음은 예, 황금심의 울산 큰애기. 이게 지직거리는 소리 들으니까 정말 오래된 노래 같네요. 네, 유성기 음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가 많이 옵니다. 황금심의 울산 큰애기에는 큰애기가 이제 처녀아이, 아가씨 이런 거나 똑같은 말이죠. 예. 큰애기 마음이 12폭치마. 넓어서 마음이 넓어서 예. 굉장히 음식을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잘해주는 음식이 뭐냐면 전복쌈이에요. 실백자 얹어서 전복쌈일세. 전복쌈. 네. 저도 한 번도 못 먹어본 음식인데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른 전복을 물에 불려서 예. 얇게 포를 뜨고 그 포 안에다가 잣을 집어넣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딱 붙인 거래요. 저 어디서 먹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건 굉장히 고급한 음식이죠. 왜냐하면 전복도 비싼데 잣도 비싸고 그러네요. 굉장히 고급한 음식인 거예요. 어떤 한정식 집 같은 데서 먹어본 아, 기억이 그렇죠. 어렴풋이 나는데. 예, 그런 데서나 나올 법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노래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음식은 여자하고 관련돼 있어요. 큰애기하고 관련돼 있거나 예. 나한테 시집 올 여자라고 생각하는 여자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보통 엄마하고 음식이 연결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요거든요. 예, 예. 그거는 70년대 한 말 80년대 돼야 등장을 하고요. 이때는 아내 혹은 애인, 아하. 내 여자. 그러니까 장가 가면 어머니는 일단 부엌에서 밀려나시고 아하. 예, 그러니까 내 아내가 어머니를 봉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회상이 담겨 있는 그렇죠.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래요. 다시 먹방 얘기, 쿡방 얘기로 와서 네. 이제 쿡방의 시초는 스튜디오 안에서 만들던 요리 요리 강습 강습. 프로그램들. 그러다가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확 한 번 변하게 되는데요. 그 예. 변화의 조짐이 방송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글부터 먼저 시작해요. 그러니까 70년대에 월간 문학에 홍성유의 음식점 찾아다니는 연재가 시작됩니다. 향토 미각의 문학적 산책이라는 연재가 이루어지고요. 그것이 81년에 맛과 멋을 찾아서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드디어 이제 맛집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군요. 지금의 맛집의 그 시대. 맛집 찾아다니는 것의 시초가. 예, 그러니까 일간지에도 심지어 맛집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80년대 후반이에요. 아하. 그리고 90년대 본격적인 맛집 기행들이 그냥 온 잡지와 이런 데 네. 그냥 넘쳐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TV에서 맛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네. 잡지로 뭐 일단 처음에는 글이었던 거죠. 글로. 예, 그래서 홍성유는 이제 소설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설가 아니면 기자. 그러니까 네. 여기저기 다니실 수 있는 재밌는 건 남자. 그러네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홍성유 말고 그다음에 이제 김순경이라는 기자셨던 분도 이런 책을 많이 쓰셨고 예.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시는 황교익 같은 분도 농민신문 기자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식의 맛집 칼럼 같은 거를 열심히 음식에 대한 걸 쓰시다가 지금 그야말로 맛 칼럼니스트의 지존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80년대부터 활동하셨던 거군요. 네, 황교익 씨 역시. 그랬습니다. 80년대 말부터. 그러다가 그것이 TV 프로그램으로 한 90년대 되면 옮겨와
와서 KBS TV의 맞따라기를 따라가 93년에 시작하더라고요. 맞따라길 따라 생각납니다. 생각나시죠?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맛과 멋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글의 패턴들이 TV 버전으로 옮겨온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나그네가 우와 한 나그네가 터덜 걸어가면서 동네 구경도 하고 네. 그 집에서 맛있는 그 동네 음식도 먹고 뭐 이런 컨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데거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좀 변두리에 있는 감춰진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거고요. 90년대 말이 되면 이제 뭐 그걸 넘어서서 그렇죠. VJ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카메라 딱 들고 들어가 갖고 VJ 프로그램에서 그냥 맛집들이 계속 나오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음식점들마다 뭐 어디에서 방송된 집이 그렇죠. 그 홍보 문구가 붙어 있고 너무 흔해지니까 나중에는 예. TV에 한 번도 안 나온 집 이게 이제 홍보 문구가 되는. 그때부터군요. 예, 근데 확실히 이건 이제 변화가 좀 있는 거고요. 요리 강습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잖아요. 다르죠. 예, 음식점을 찾아가는 거니까 집에서 주부가 하는 요리가 아니고 네. 외식이고요. 게다가 남자가 찾아가서 하는 거고요. 아하. 게다가 그 음식 종류가 주로 향토성과 관련되어 있는 말하자면 가정학 전문가들이 계량해서 만드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경향이 바뀐 건데요. 예. 사실 노래도 이때쯤 되면은 음식에 대한 노래의 느낌이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 들어보시죠.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예. 그 유명한 김창완의 어머니와 고등어. 아까 전에는 음식해주는 사람 아내 네. 이거였다면 아내 아니면 애인. 애인이었다면 이제는 음식해주는 사람 엄마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내 아내가 해주는 음식보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더 맛있다는 사고를 이때의 남자들이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향의 맛, 그렇지. 엄마의 맛이 그리워졌다. 그런 거죠. 그 얘기는 80년대, 90년대. 옛날에 먹던 맛이 좀 아니다. 지금 먹는 음식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80년대, 90년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80년대만 해도 좀 덜합니다만 90년대 가면은 정말 여성들이 일하는 여성들 많아지고 그렇죠. 인스턴트 식품 많아지고 그렇죠. 나가서 먹어도 경양식, 네. 파스타, 그러니까 스파게티, 사실 피자. 60년대만 하더라도 집에 와서 많이들 드셨어요. 네. 음식을. 왜냐하면 그렇게 노동 시간이 길지도 않았고요. 저희 아버지만 생각해도 저녁을 늘 같이 했거든요. 60년대가 되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같이 먹는 게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점심 정도만 도시락 싸가지고 나가니까 사실은 삼시세끼를 다 집밥으로 드시는 거예요. 도시락밥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러네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일들이 점점 바빠지고 도시화되어서 직장 옛날 뭐 시골에서야 당연히 삼시세끼 집에서 먹는 거고요. 농촌에서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서 외식이 늘어나는 시대가 70년대를 가면서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외식을 하는 사람은 주로 이 당시엔 남성이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전업주부가 많으니까 집에서 먹지 그걸 세상에 비싼 돈 주고 그게 뭐라고 나가서 먹냐 이런 거고 아마 저희 엄마도 짬뽕이라고 하는 걸 먹어본 게 한 80년대 말이나 돼서나 드셔보셨을걸요. 예, 그 전까지 짬뽕 뭐 무슨 삼겹살 구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거의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7, 80년대까지만 해도 산업화가 꽤 많이 됐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집밥을 먹지만 그렇죠. 남성들은 이미 산업화로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산업 역군들 네. 집밥 먹을 시간 없어요. 네. 야, 집밥 그립다. 예, 엄마의 그렇게 맛 되는 그립다. 거예요. 옛날에는 집밥이라고 하는 건 옛날 엄마들이 해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였고 오히려 그래서 주부들의 욕망이 좀 더 세련된 근대화된 네.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미개한 방식의 그 대충 맞춰 자, 뭐 이렇게 설탕 티스푼 2개 정확히 넣으시고요, 여러분. 행주는 삶으세요. 그러던 것이. 예, 그러던 것이 그런 방식 아니고 옛날에 엄마가 해주는 그냥 뭐 이렇게 된장 뭐 구더기가 있던 말든 대충 풀어서 이렇게 해주는 그 맛을 그리워하는. 왜냐하면 너무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겨워진 거예요. 그러네요. 특히 남자들이 그 외식에 대한 지겨움을 옛날 맛을 제대로 보존하는 음식점들. 뭐 그 사람이 가정학 연구자가 아니어도 되고 예. 뭐 학력이 없어도 되고 예. 이런 숨겨진 고수들을 찾아서 전국의 방방곡곡 찾아다니면서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게 인농이나 산업화의 급격함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게다가 80년대쯤 되면 우리가 식도락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찾아 먹는 것 이게 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80년대가 되면 음식과 관련된 여러 그 광고에서 고향의 맛을 강조하는 게 꽤 늘어나죠. 그러니까 다 땡땡. 그러니까 왜 그 배경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 시골 같은 데서 예. 약간 연세가 드신 여자가 나와서 탁 먹어보 이 맛이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고향의 예, 맛, 고향의 다 맛. 땡땡.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전과는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 했던 방식이 지금 먹는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 세상에 이런 화학 조미료 같은 종류의 복합 조미료를 팔면서도 고향의 맛을 내세워야 되는 정도가 된 거죠. 그런 거군요. 이게 여러분 80년대까지의 네. 흐름입니다. 물론 좀 다른 것도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아래 세대들한테는 예. 이 80년대 그 지식장이라고 할까요? 음. 그 판에서 민족주의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요. 예. 전통예술 부흥운동부터 올라오고 뭐 탈춤운동 이런 게 있으면서 예. 사람들이 서양 것이 아닌 우리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어라는 자각이 생겨요. 그래서 뭐 한복도 다 개량 한복 만들어 입는다든가. 대학에 이제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죠. 개량 한복 입고 있었어요. 탈춤 배우고 네네, 뭐 그랬습니다. 사물놀이패 그 당시에 그리고 70년대만 하더라도 그 67년에 팔도강산을 보면은 한의원이 정말 이렇게 쇠락한 직업처럼 나와요. 그런데 80년대가 되면은 양의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걸 한의로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일종의 대체의학적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예, 예. 혹은 전통 음료, 전통 음악 이런 데 관심이 쫙 올라오는 시대가 80년대예요. 그래서 80년대 말 90년대 초가 되면 식혜나 수정과가 캔에 담겨서 맞아. 굉장히 인기를 끄는 굉장히 선풍적이었죠. 네, 캔식혜. 예, 세상에 콜라를 안 먹고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이게 지겨웠으면 식혜를 뭐 식혜 그다음에 무슨 호박, 늙은 호박, 뭐 맞아요. 대추차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서 캔으로 예. 팔리는 시대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80년대에 거대한 문화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겁니다. 그래요. 쿡방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중예술평론가 이영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리 강습의 시대를 지나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시대. 네, 뭐 향토 이것들이 음식의 시대. 다 공존하긴 했지만 뭐가 좀 더 두드러졌냐 이제 이걸 보는 건데. 그렇죠. 유리강습은 지금까지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또 2000년대부터 등장한 게 요리하면 빠뜨릴 수 없는 게 요리 드라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영화, 만화가 외국에서부터 들어오는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일본 만화 맛의 달인, 미스터 초밥왕 아. 이런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면서 예. 명인들의 그야말로 장인들의 음식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이안 감독의 것 중에서 음식남녀라고 기억하세요? 음식남녀 기억합니다. 예, 아주 막 그거 볼 때 예, 어머 예.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음식을 맞아요. 이러면서 그 화면을 보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2002년부터 이것에 영향을 받은 허영만의 만화 식객이 큰 인기를 누리죠. 예. 그 조금 전에 2000년에 사실은 음식남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MBC에서 맛있는 청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게 중국 음식점 얘기고요. 손예진 씨 이게 아마 데뷔작일 거예요. 그래요. 예, 손예진, 소지섭 뭐 이런 아하. 분들인데 정말 신인 때 이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영화에서도 맛바람이 부는 거고 네. 만화에서도 식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새 잘 가는 그 콩나물국밥집에 네. 식객에 나왔던 집 이런 지금도 붙여놔요. 아, 많아요. 식객에 한번 떴다 그러면은 왜냐면 그건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고 많은 사람이 본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2002년에 나온 만화고. 그리고 2003년에 대장금. 대장금. 예, 오나라 2003년. 붐이 그냥 뭐 거기선 그 드라마 내용도 굉장히 재밌지만 줄거리도 재밌지만 거기서 일단 오나라 하면서 이렇게 일단 손이 나오죠. 손이 나오면서 뭔가 착착착착 썰면은 맞아요. 갑자기 막 입에 침이 고이면서 아 이거 10시 때 드라마로 보기 아주 괴로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있어요. 그다음에 내 이름은 김삼순 있죠. 아. 2010년에 파스타 있었죠. 그 김삼순이 또 돌풍이었잖아요. 그렇죠.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케이크를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파티쉐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처음 들었어요. 저는 거기서. 저도요. 파티쉐 셰프. 셰프는 이제 파스타를 할 때 그렇게 셰프가 많이 나죠. 예, 셰프. 아, 그 막, 파스타 예, 셰프. 때군요. 예. 그렇게 되는. 이성균 씨가 나서 뭐라고 하면은 예, 셰프. 셰프. 이러면서 막 프라이팬을 우리 그 전까지는 다 요리사던 것이 주방장님 네. 주방장님 하던 네. 게 어느샌가는 다 이제는 셰프라고 셰프로 부르는.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와인, 파스타 같은 이탈리아 요리 붐과 관련이 있고 또 한편은 케이크 같은 디저트에 대한 관심 쪽으로 올라오면서 한식 처음엔 중식 시작했다 한식 갔다가 그다음에 양식 쪽으로 넘어오는 아주
그 요리 드라마의 시대라고 할까 이런 게 펼쳐지게 되죠. 정말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야 요리 드라마, 요리 영화 대단했다 싶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써놓으신 거 말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근데 그럼-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확실히 그 전하고 요리에 접근하는 방법이 또 다르죠. 다르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리 강습이 굉장히 계몽적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서는 결여돼 있었던 어떤 향토 음식을 찾아가는 숨은 명인 찾기 뭐 이런 거였다면 요번에는 최고의 달인, 최고의 기술, 음흠. 멋진 직업인 예. 뭐 이런 거 혹은 그러면서 요리가 얼마나 매혹적인 소재인지를 재확인시켜주면서 맛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묘사해요. 맛이 아. 어떻다, 뭐 오젓과 육젓의 맛이 다르다, 아. 이건 홍시 맛이다, 저건 설탕 맛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네요. 그리고 최고의 제작비를 투여해서 굉장히 좋은 화면으로 시청자를 자극하는 그런 시대가 아하. 열리게 되죠.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게 이제 요리 예능의 시대.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아닙니까? 네. 요리 예능. 물론 시작은 조금 일러요. 지금 이 드라마의 시대가 좀 겹쳐 있는데요. 네. 그 SBS의 결정 맛대맛이라고 아이고,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네, 예. 이게 둘이 굉장히 나와서 한 사람이 뭐 꽃게탕을 소개하면 네. 이쪽 집에서는 바닥 가재를 소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붙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더 많은 표를 받느냐. 그럼 또 한쪽은 굶어요. 그러니까 정말 식욕을 자극하는 구도인 거죠. 전문인 더하기 대결이라고 그렇죠. 해서 네. 그 요리 드라마가 갖고 있었던 그 특성을 흡수하면서 맛집의 관심까지를 다 포괄하는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어떤 모습을 예능에서 처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러네요.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리 강습도 되고 맛집 소개도 맛집 소개도 네. 되고 거기다가 또 대결을 하니까 드라마적인 요소도 네, 있고 그런 것도 이걸 있고요. 다 종합한 거군요. 그러다가 그런 대결 요소만을 뽑아서 정말 이게 서바이벌 게임처럼 하게 됐던 게 2012년에 마스터 셰프 코리아 아. 한국판이 나오게 되는 올리브 거고요. TV. 예, 그리고 이제 한식 대첩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여기에 드디어 이제 스타 요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군요. 여기서부터 네. 심사를 하는 사람들. 예, 굉장히 매섭게 심사해서 뚝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럼 도전자 막 눈물 쑥 빼기도 하고 묘미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멋진 요리사들이 하는 그 셰프들이 하는 요리가 지금은 정말 모든 방송사에서 그걸 다 하고 있죠. 냉장고를 부탁해부터 시작한 그 엄청난 유행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요리 예능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014년이더라고요.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가. 그렇게 네. 하고서 2015년에 마리틀 텔레비전에서 백종원 씨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가 나와서 그 멋있는 셰프들의 음식과는 굉장히 다른 또 다른. 집밥 그냥 해보자 뭐 이런 식의 밥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고 바뀌는 그 시점이 네. 또 분수령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굉장한 셰프들이 나와서 뚝딱뚝딱 멋있는 요리. 내가 집에선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요리를 하는 시대를 지나서 네. 이제는 그냥 좀 피곤하게 말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졌잖아요. 네. 그냥 편하게 뭔가 요리를 바쁜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배우고 싶은데 바로 그 부분을 네. 백종원 씨가 긁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자면 냉장고를 부탁해도요. 예. 그 처음에 포맷이 비전문인의 냉장고를 갖고 와서 거기서 썩어가는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멋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셰프들만 갖고 있었던 그 멋있는 거가 잠깐 있었지만 결국은 그걸 보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멋있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더 친근한 거는 비전문인과 어떤 식으로 엮여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음식 자체가 아주 평범하거나 예. 아니면은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뭐 지금 그 뭐 3대 천왕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제일 시청률이 높거나 반응이 뜨겁게 나오는 건 뭐 떡볶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예, 사실은 그래요. 궁중 전골 이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평범한 요리들이 왜냐면 우리가 다 먹어보는 거니까 다 한마디씩 할 수 있어요. 이 집이 맛있어, 저 집이 맛있어. 고춧가루를 써야 돼. 아니야, 이건 고추장을 써야 돼. 카레를 좀 풀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요. 밀가루 떡이어야 돼, 쌀떡이어야 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건 그것대로 맛이 있어. 뚜걱뚜걱한 맛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비전문인과의 접점을 가지는 쪽으로 이제 요리 쿡방들이 확 가게 되는 거죠. 백종원 씨가 그 TV에서 뭔가 계란찜을 하여튼 쉽게 만드는 법, 뭐 볶음밥 만드는 법 이런 네. 걸 가르쳐주고 나면은 네. 주부들이요 예. 다 찾아가지고 따라해요. 예, 맞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그 전에 할 것 같으니까. 그거 보면은. 그것하고는 다른 뭔가 쉽게 할 수 있, 집에 있는 재료 아무거나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시대가 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아까 얘기했던 명인들의 음식, 뭐 숨겨진 고수, 최고의 장인 뭐 이런 느낌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누구나 요리를 하고 누구나 먹고 먹고 요리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행위다라는 예.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이때쯤 되면은 노래에서도 음식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정말 음식이 이 제목에 들어가는 혹은 노래에 들어가는 노래들 많이 떠오르네요. 저는 네, 많아요. 악동 뮤지션의 라면인 건가 네. 이런 것 떠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평범한 것들이 막 올라와요. 뭐 어반 자카파의 커피 네. 커피나 술은 뭐 원래 좀 많아요. 원래 많고. 네, 그거는 이제 원래 어. 배부르자고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행 스케치의 집밥 이런 네, 그런 노래도 것도 떠오르고. 있고요. 장기하의 얼굴들의 쌀밥도 있어요. 거기는 쌀밥입니까? 네, 쌀밥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죠. 멸치볶음 간고등어 조림 참기름을 바른 김구이 명란젓 장란젓 오징어 젓갈에다 살이 꽉 찬 간장게장 너무 짭짭짭짭짭짭짭짭 너무 짭.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먹방의 역사, 쿡방의 역사. 대중예술평론가 이영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쌀밥 듣고 왔는데요, 선생님. 네, 재밌는 노래죠. 그 사이에 또 생각해보니까 자두의 김밥 저는 떠올랐고요. 네,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네. 이렇게 음식이 나오는 게 그 이전에 어머니와 고등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다른지. 아유, 뭐. 더 전에 총각진정서하고 비교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애인이 해주는 음식에서 그 다음에는 내 아내 거보다 엄마께 더 맛있어. 그렇죠. 이제는 사라져갈 것 같은 그래서 향토적인 음식을 찾아가고 싶어라고 하는 산업화 시대의 향수가 있었고 예. 지금은요. 그냥 먹는 것 자체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이 참 재밌는데요. 식욕이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스스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내나 엄마를 꼭 끼어들이지 않고 물론 엄마하고 아내가 결합되어 있는 노래들도 많아요. 예, 예. 집밥 같은 건 특히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뭐 90년대 후반부터도 다 그렇지만 식욕 같은 육체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게 부끄럽지 않은 시대로 바뀐 것 같아요. 맛집 찾아다니는 게 뭐 그게 아유 너는 무슨 맛집을 찾아다녀 서점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혹은 굉장히 고급 문화를 향유하는 듯한 느낌? 맛집 찾아다니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왜 길거리에서 음식 먹고 다녀도 괜찮잖아요, 지금은. 괜찮죠. 옛날에 한 70년대 같았다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 자랄 때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맨날 그런 거 가르치셨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뭐 빨고 다니지 마라. 저 기억나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던 거. 예, 그지냐? 그거는 그지나 하는 짓이다. 맞아요. 걸어다니면서 먹지 말라고. 걸어다니면서 먹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샌드위치 들고 다니면서 먹고 무슨 네. 아이스크림 같은 거 빨고 다니고 그거 하지 말라고. 천박한 문화 같은 거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 노골적으로 남 앞에서 드러내는 게 아닌 거예요. 옷 같은 거 아무 데서나 안 갈아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 함부로 벗지 않는 것처럼 먹는 것도 무슨 뭐 키스를 아무 데서나 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하지만 깜짝 놀랐네 지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아무데나 걸터 앉아가지고 뭐 빨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는 뭐가 어때서 내가 내 몸 가지고 내가 밥 먹는데 그냥 아하. 냄새만 안 피우면 되는 거지. 엄마를 끌어들이고 아내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그냥 먹을 것 그 자체, 네. 음식 그 자체를 얘기할 수 있는 노래. 그렇죠. 드라마. 그리고 먹어도 되고, 예, 그리고 먹고 어머 문화. 맛있는 것 같아. 어쩌면 저렇게 맛있게 먹어. 어떻게 보면 그 먹방이라고 하는 것도 예. 진짜 저는 가끔 포르노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정도로 예, 본능을 자극하는. 본능을 자극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먹방에서 나오는 스타들은 예. 굉장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입에 집어넣고 먹잖아요. 그렇죠. 예. 요새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몇몇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이 체구가 굉장히 큰 뭐 개그맨들이 예. 정말 맛있는 집 찾아다니면서 그냥 한꺼번에. 삽으로 푸듯이 퍼서 먹잖아요. 네, 그게 근데 전혀- 너무 먹음직스러워.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데 그걸 보면서 아주 맛있다고 막 감탄하고 네, 그렇게 네. 막 입을 벌리고 먹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땀 흘리면서 먹는 것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육체적 욕망을 드러내는 게 부끄럽지 않은 그냥 그런 시대. 그러니까 먹는 거 얘기가 아주 스스럼 없는 거죠. 집밥이든 라면이든 김밥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제가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 주신 흐름을 한번 쭉 훑어보자면 네. 계몽으로 시작해서 네. 향수로 갔다가 어떤 전문 기술로서의 음식, 요리로 갔다가 이제는
즐거움 그 자체. 그냥 네, 본능. 맞습니다. 쾌락.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쾌락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전문 영역의 요리가 이제 생활 속의 음식으로 들어온 거고요. 아. 그러면서 뭐 인터넷 열면 온갖 비전문인 블로거들이 그냥 나는 이렇게 해 먹는다 나만의 저렇게 비법. 이런 것들 막 올리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문화 속에서의 음식, 네. 쿡방, 먹방 어떻게 발전할 거라고,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워낙 자극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지금 요리 강습도 그냥 남아 있고 맛집 예. 탐방도 있고 하는 것처럼 지금 예. 만들어진 수많은 포맷들이 그대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겁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덧붙였으면 좋겠는 것, 어떤 조금 더 겁니까? 깊어졌으면 좋겠는 것. 하지만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거 한 2개 정도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책에서는 가끔 나와요. 그러나 방송에서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게 생태주의적인 접근이에요. 음식 프로그램을 생태적으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소박한 밥상 같은 거요. 그러니까 친환경 그리고 내가 먹는 것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윤리적 소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니어링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책에서는 그런 뭐 헬렌 니어링 책이나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송에서는 재료에 대한 관심은 기껏해야 영양 아니면 의학적 효능이에요. 아하. 어디에 좋다. 그러면 또 우르르르 가서 어느 날은 갑자기 부추가 동이 나고 슈퍼마켓에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다 없어지고 맞아요. 아 진짜. 근데 사실 영양 섭취나 의학적 효능 말고도 우리는 재료에 대해서 생각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맛도 있고요. 우선 예. 맛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먹는 소비가 그래도 건강하고 올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생태주의적인 접근이 아직은 없어요. 물론 내세우기는 해요. 삼시세끼 같은 게 유기농 뭐 무슨 라이프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유기농 라이프라고 얘기하지 어마어마한 가마솥에다가 분명히 GMO 콩으로 짰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콩기름을 왕창 들어붓고 그렇죠. 튀김을 한 다음에 저는 그 기름을 어떻게 버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그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거슬려요. 생태주의, 환경을 생각하는 네. 이런 요리였으면 좋겠다. 네, 그 시골에 가서 거기다가 그거 다 버리면은 그 토양이 오염되거나 물이 오염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싸가지고 오리라 믿고 싶습니다. 제대로 생태주의적으로 하려면은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가성소다를 넣어서 비누를 만들어야죠. 남은 폐유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좋은 거죠. 아마 그렇게 폐유를 가지고 비누까지 만들었으면 뒤에 프로그램이 따로 더 나왔을 겁니다. 프로그램에 안 나오는 걸 보면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화학제를 써가지고 다 설거지하느라 거품 이만큼 만들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생태주의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조금은 생태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유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음식을 소재로 한 좀 인문학적인 접근이라고 할까? 저는 갑자기 하나 떠오르는 게 KBS 다큐멘터리 중에 누들로드라고 네. 아주 유명한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건 진짜 대작이지만 뭐 꼭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풍속학, 인류학, 역사학, 경제학 이런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음식을 좀 더 깊이 사유하는 것들 예.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법한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더 욕망을 자극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결국 프로그램이 안 나온다는 거는 시청자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음식 보면서 너무 진지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냥 그런 본능. 거죠. 네, 나 그냥 쉬고 싶어. 오늘 대중예술평론가 이영미 씨와 함께 우리 쿡방, 먹방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재밌네요. 재밌죠. 사실 이게 TV면은 여기다 음식을 좀 하나씩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했으면 우리도 먹방? 먹방이 됐을 텐데 오늘 라디오 먹방은 인문학 먹방이었습니다. 즐거웠고요. 오늘 1부는 이렇게 네. 먹방 이야기를 하고 내일 2부에도 네. 음식 얘기를 한 번 더 좀 가지고 네. 와주신다고요? 더 해달라고 해서 더 해야죠. 그러면은 뭔가를.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중예술평론가 이영미 씨가 풀어가는 음식 얘기 저는 굉장히 새로웠는데 내일도 2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노래를 또 한 곡 좀 들으면서 인사 나누면 어떨까요? 네, 뭘 할까 하다가 텔레비전 드라마로 좀 만들었었던 식사를 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 거기 주제가인 케이준이 부른 식사를 합시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식사를 합시다 들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를 합시다 just like that just like that 밥 먹고 합시다 just like that just like that 식사를 합시다 just like that just like that 식사를 합시다 just like that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황금 연휴네요. 가족들과 모처럼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면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7시 반에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